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4월 22일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반등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뭐 장중에는 사실 뭐 유가도 계속 변동성이 좀 큰 상태고요. 뭐 미국의 IT 관련된 종목들도 좀 빠지면서 낙폭을 좀 늘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도 미국 쪽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같은 장에서 일단 마감 상태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역시나 편차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섹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소개드렸던 뭐 5G도 괜찮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바라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성장성도 역시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5G와 관련도 좀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주도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종목이 조금 소외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또 살펴보면요, 최근 반등 그림 나오면서 엄청난 또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섹터에 대한 내용들, 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중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요, 바로 카메라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종목과 그리고 카메라 섹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시 뭐 반등으로 나오고 있지만 종목을 사실상 선택하기는 뭐 그렇게 만만한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장중에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리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증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 추천주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리얼스탁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무료 카톡방 URL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죠, 가운데.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요, PC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바로 저희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 코드를 누르라는 말이 나오면 4321번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도 보이지만요,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 하단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영상이든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URL을 적어 놨습니다. 실시간 무료 소통 링크라고 해서 적어 놨으니까요, 요 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많은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무료 카톡방과 그리고 유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낙폭 급락장에서 있었던 그런 낙폭도 조금 회복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 카톡방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제죠. 바로 카메라 관련된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뭐 종목군들을 조금 다방면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나마 조금 알려진 기업으로는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최근에 좀 MC넥스도 조금 이슈가 좀 됐었는데 MC넥스, 뭐 해성옵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죠. 뭐 가장 큰 걸로 보면은 LG 이노텍이 있고요. 자,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 기업들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일단은 자, 스마트폰 우리가 뭐 코로나가 터지건 안 터지건 우리가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사용량이 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요, 카메라 기능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고사양, 어떻게 보면은 메인 제품이죠. 플래그십 제품들만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급형 제품들도 카메라만은 상당히 고사양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카메라에 대한 사실 니즈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는 사실 뭐 DSLR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이용하지 않죠. 카메라도 그와 못지않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계속적으로 고화소의 카메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를 사실 스마트폰 하나에는 하나의 카메라만 들어갔었죠. 그것도 전면에 있는 카메라만 있었죠. 예전에는 뭐 후면에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멀티 카메라를 넘어서 뭐 트리플, 뭐 계속적으로 카메라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예전 제품이긴 하지만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후면 카메라가 3개고요. 그리고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전후면 카메라가 5개. 등등등 계속적으로 뭐 갤럭시건 아이폰이건 LG 제품이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요, 카메라의 개수가 증가를 하거나 고화소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요, 아마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 수가 많거나 고화소 카메라를 써야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로 찍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완성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실제 완제품이 카메라도 있겠지만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품들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카메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메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ARPU 즉 판매 단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좀 예전에 작년에도 한번 카메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작년이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25% 이상 실제 판매 단가가 올랐고요. 카메라 섹터를 보실 때 이 판매 단가가 올랐을 땐요, 실제로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실적도 고성장을 하는 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카메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실적 성장도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가 자, 카메라 산업 왜 지금 5G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많은데 왜 카메라 산업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 5G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최근에 계속 5G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5G는요,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카메라 관련된 섹터도요, 5G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5G 통신망이 확대가 된다. 5G 관련된 그러면 스마트폰 모델도 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실제로 지금 5G 제품들 스마트폰이 굉장한 성장률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G에서 4G로 넘어왔을 때보다 오히려 4G에서 5G로 넘어왔을 때 훨씬 더 지금 성장폭이 좀 크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G 기술이 성장하고 이런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실제로 5G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폰 수요도 늘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섹터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G가 성장하게 되면 카메라 산업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HTS가 잠시 튕겼는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그래서 5G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카메라 관련된 섹터도
확실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미래를 좀 준비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차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요, 뭐 VAR도 있고요, 증강현실인 뭐 AR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카메라 시장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 부분들이 당연히 카메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자율주행 같은 이런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카메라가 없이 가동이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카메라는 아주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카메라 산업은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에도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요, 이런 미래 수요에 발맞춰서 굉장한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굳이 카메라 산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 관련된 이런 악재로 인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자, 솔직히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카메라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5G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산업들이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줄면서 대다수의 섹터들은 지금 수요도 굉장히 줄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좀 둔화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카메라가 들어가는 보통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타 산업 대비해서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적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베팅 하실 건가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는 섹터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주식을 살 땐요, 당연히 우리가 매수할 때 성장 가능성도 보고 주가의 상승률도 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 즉 하락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을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텐데, 당연히 충격이 덜한, 타산업 대비해서 충격이 덜한 카메라 섹터는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베팅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거기다가 사실 지금 많은 제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줄건 사실입니다.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코로나가 서서히 조금씩은 완화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는 펜트업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조금 억압받았던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이런 펜트업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군을 보면요, 일단은 뭐 5G 관련된 제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겠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펜트업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뭐 전기 자동차 쪽 약간 펜트업 수요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수요도 상당히 지금 줄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자동차 관련된, 특히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이런 수요가 급증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펜트업 효과가 가장 많이 생길 만한 섹터를 찾다 보면 카메라 섹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악재는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산업 대비해서 카메라 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수요가 훨씬 더 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카메라 산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잠시 후에 주가 추이도 보여드리면서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카메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요,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빠졌죠. 그 이후에 지난달 이제 중후반부터 해서 전반적인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카메라 섹터들도요 강한 반등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다른 산업 대비해서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에 차트 보여드리면서 실적도 보여드릴 텐데 실적이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즉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들이 카메라 업체 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죠? 실적이 좋은 기업은 당연히 안정성을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 전에 주가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바로 카메라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역시나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 역시 이 안에서 먼저 회복하는 것들이 있겠죠. 더 주가 상승률이 같은 카메라 섹터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자금이 이동할 때마다 또는 조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카메라 섹터 내에서 A라는 종목이 먼저 급등을 하거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럼 차익 매물이 나오면 그것은 역시나 같은 섹터 내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조금 낮게 올라왔던 같은 카메라 기업들로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를 고려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반등 흐름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폭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주가 대비해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급락전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저가에 매수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나무가 뭐 세코닉스, 캠시스, LG 이노텍, 옵트론텍, 그리고 MC넥스,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파트론, 액트로, 해성옵틱스, 코렌, IM과 자화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지금 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과 밑에 두 종목을 좀 이렇게 한 칸으로 띄워놨죠. 그 이유는요. IM과 자화전자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위에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적자를 작년에도 조금 보였던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하단에 분류를 따로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종목들은요. 대다수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일단 먼저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실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먼저 위에부터 지금 나무가부터 해서 쭉 내려오고 있죠. 이것도요 실적이 좋은 것들 위주로 위에부터 차례대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억 원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폭 주는 모습을 보였죠. 매출액은 다행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지금 뭐 증권사라든지 여러 리서치 부서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올해 실적 성장폭이 기대가 됩니다. 뭐 매출액도 엄청난 성장률이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27억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올해 215억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예상치를 아무런 팩트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이던스를 높게 발표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무난하게 흑자 전환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순이익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망치도 굉장히 좋고 하는 기업이 나무가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정리를 해놨다고요. 다음 종목이 아까 세코닉스였어요. 자, 역시나
작년에 역시 단기 순이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많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올해 영업이익 상당히 좀 기대되고요.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캠시스 역시 마찬가지죠. 상당히 좋습니다. 기대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모두 다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전망치가 좋게 나오고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LG 이노텍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은 뭐 사실 너무나도 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좀 늘어왔습니다. 작년에도 2018년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올해는 훨씬 더 높은 순이익 성장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고요. 자, 옵트론텍 역시 좋죠. 자, 올해 순이익 상승률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종목들, 자, 이 종목들이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렌까지 아직 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코렌까지는 안 보여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다 실적 괜찮고요. IM과 자화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일단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종목군에 넣어 놓으시고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카메라 섹터가 집중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 그래도 거론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실적은 다 괜찮죠. 지금 보셨다시피. 자, 그러면 실제 주가 차트는 어땠는지 한번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나무가 역시나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나무가 같은 경우 일단은 지난달 저점 형성한 이후에 반등 흐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빠르게 조금 이번 달 초에 반등 흐름 나왔다가 지금은 매물벽에 좀 막히면서 일단은 쉬어가는 조정 구간에 좀 있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 상태죠. 일단 매물벽 상향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나무가 최근에 단기 반등 나오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일 텐데 지금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향 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초 주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고요. 뭐 물론 올해 고점 대비해서도 조금 더 폭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고점만 보고 다가가시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만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요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아까 펜트업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펜트업 효과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중장기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무가 전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베팅 가능한 중장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 하나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악재 때문에 그리고 유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가는 언제나 빠졌다 올라갔다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 자금으로 베팅하시지 않고 단기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베팅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고 한다면 요 2차 매물대 하단 부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교차되는 부분, 이평선 교차 부분까지만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다음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빠르게 여러분들 다시 빼야 되는 자금이라면 항상 손절가 지키셔야 된다는 점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는데 그래도 반등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를 지키는 매매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코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코닉스는 조금 그래도 방금 봤던 나무가보다는 상승 흐름이 강하게 좀 나오다가 기간 조정이 된 지 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큰 매물벽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상단 부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매물벽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올해 초 주가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평선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저항이 될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나무가보다는 조금 더 매물대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코닉스도 실적 괜찮다고 보여드렸죠. 아까 재무제표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중장기 베팅하기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손절가 정도는 요 정도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선으로 보시고 만약에 모든 종목이 좀 하락하게 되면 손절가에서는 당연히 매도하시고 다시 올라왔을 때 재매도 됩니다. 반등 나올 거 막연히 기대하시면서 계속 버티시면 안 돼요. 지금은 확실하게 잘라 주실 때 잘라 주시고 올라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목표가 도달하시면 일단은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셔야지 지금은 원칙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매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코닉스도 자 손절 라인은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캠시스도 한번 볼게요. 캠시스 자 주가 추이가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머거랑 좀 비슷합니다. 자 지금 매물대에서 지금 막혀있는 모습 또는 특히 직전이죠. 사실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시도했습니다. 세네 번. 자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뚫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죠.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요 상승 이후에 주가가 횡보름은 보이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 주가적으로 안정성이 좀 보이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캠시스 역시나 손절가 이 정도로 좀 보시고요. 역시나 전고점 정도 다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조금만 시장이 좀 완화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안정화되고 코로나 관련된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 충분히 전고점 뚫고 중장기 베팅 가능한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LG이노텍 한번 볼까요? 자 LG이노텍은 벌써 이제 뭐 올해 초주가 수준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의 다 올라왔어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7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벌써 12만 9천 원 이상까지 1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그만큼 지금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섹터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LG이노텍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나머지 종목들 충분히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LG이노텍도 아직 성장 가능성 높습니다. 매물대 좀 돌파 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만 잘 뚫어주면 충분히 전고점 영역 우리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 하단 부분 정도까지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한 두 종목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자, MC넥스. MC넥스도 지금 이번 달 초에 반등했다가 이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일단 매물 부담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차 매물대 이 정도를 역시나 전고점 좀 직전인데 이 정도를 한 목표가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보시기에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 좀 크게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 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실적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MC넥스 성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중장기 충분히 상승 돌파 여력도 있는 기업이니까 중장기 자금을 베팅하기에 역시나 무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외에도 뭐 MC넥스 이외에도 뭐 파워로직스, 뭐 파트론 그리고 무난하게 올라오고 있죠. 파트론도 그리고 파워로직스 다 실적 괜찮습니다. 우상향 그림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이것저것 테마주도 했다가 지금 이것저것 막 등락을 보이는 종목 하면서 정신없는 사이에 지금 카메라 관련된 섹터들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왜 올라갈까요? 저평가 매력이 있으니까요. 성장 가능성 높고요. 관심 있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종목들 남들이 벌 때 우리가 먼저 빨리빨리 이런 섹터들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에서 수익을 일정 부분 남겨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을 받지 못하지만 실적 좋고 지금 주가 추이 좋고 성장성 좋은 이런 섹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옵틱스, 파워로직스 뭐 다 좋습니다. 코렌도 마찬가지고요. 다 좋죠. 주가 흐름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그죠?
자, 아주 무난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할 걸로 보였던 IM 역시 좋았습니다. 그죠? 자화전자도 볼게요. 역시 좋은 흐름 보였죠. 하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 때문에 제가 아까 IM과 자화전자는 실적이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다 걸어놨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 시즌도 이제 또 시작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들은 밑에다 해놨으니까요. 일단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배제하는 게 낫겠죠. 물론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요, 당연히 실적 시즌에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배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칙이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만 나중에 요 안에서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고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그 차익 매물들이 뭐 IM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자화전자로 갈 수도 있고요. 요 안에서 돌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 종목군들을 저처럼 이렇게 제 카메라 관련주로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단 부분에 뭐 온라인 교육주, 간편식 관련주, 뭐 스마트카, 2차전지 뭐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카메라 섹터로 분리를 해놓으시고 한번 주가 추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 종목들로 수익까지 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메라 관련주 주가 추이 좋고요, 성장성 좋고요,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은 코로나 관련된 악재 속에서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꼭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카메라 관련주 관련 내용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오픈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어스탁과 그리고 수익공장이 만나서요, 지금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요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굉장히 만족도 높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